레츠고라고 하는데요. 그 레츠고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1시간 정도를 해야 되나 생각했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올 한해 다 골드를 가는 목표를 잡은 거예요? 네. 나 골드 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장난해? 진짜요? 오케이. 예. 박수 한번 쳐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골드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는 골드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 지금 이 자리에 대충 보니까 한 100여 명이 넘는데 한 130명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골드를 다 가시면 대충 계산을 해봐요. 보통 골드가 하부의 파트너들이 보통 대충 이제 액티비티하고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들이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 25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면 25명씩 몇 명이에요? 2,500명. 근데 제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오늘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골드를 못 가는 것일까 안 가는 것일까 이 문제를 놓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골드 정도가 되면 수입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수입으로? 5만원? 500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560 정도 됩니다. 560만원 정도 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한 6천 정도 되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연봉 6천 정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일해요? 아침 9시까지 출근해요? 안 해요? 네. 가끔 야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아주 가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봉 6천 정도를 받으려면 직장 상사 때문에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좀 늘어지면 9시고 좀 빨리 간다고 해야 7시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연봉 6천을 받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 사이클입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고 속된 말로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던는질 할 거 다 던는질 하고 남는 시간에 유산화를 한다. 와 아침 9시부터 적어도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유산화를 한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골드가 아니라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골드를 나 가겠어! 가야 돼! 갈 거야! 밟고 말 거야! 라고 올해 2017년도에 딱 11월 30일까지 내 골드를 딱 가겠다 마음 먹으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를 그냥 가게끔 놔두는 거죠.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봉 6천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지?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누가 여러분들한테 독려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인 상황으로 뭘 시키지를 않아요. 항상 뭐라 하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발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좀 막 꽉 찌워주세요. 저 좀 꽉 찌워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통제력을 갖지 못하니 나를 좀 꽉 찌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니 내가 골드를 올해 안에 못 갈까?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네? 내가 왜 못 가지? 못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골드를 가려면 내가 내 하루에 얼마 정도의 매출이 필요해요? 내가 560 정도를 이 유산화를 통해서 받으려면. 이거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골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골드, 루비, 에메랄드, 완스타, 투, 뭐 다이아몬드, 완스타, 투스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골드라고 하는 그 직급에 대한 분석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 안에 다 골드 가고 싶죠? 대답하면 안 돼요.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얘기에 여러분들이 100% 공감을 하신다면 17년도 안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골드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 방법을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어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저나 여러분이랑 24시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저라고 26시간 주고 27시간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는데, 2017년도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여러분들이 뭘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골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골드라고 하는 부분, 적어도 560만 원 정도, 적어도 1년에 연봉 6천 정도가 되는 이 직급, 유산화에서. 저는 이 직급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유산화를 평생 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골드, 이그젝트 골드만 유지해도 연봉 6천 정도는 가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정말 이 일을 내가 못 해낼까? 이게 내가 만약에 여기 낭떠러지가 한 100여 m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서 있어요. 내가 여기에 지금 뭐 한 30cm도 안 돼 있는 서 있는 거하고 100m 넘는 깊이의 절벽에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내가 틀려져요, 안 틀려져요? 틀려지죠. 그럼 왜 그러죠? 100m라서 30cm라서 이유가 이래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100m 낭떠러지에서도 아주 여유롭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나 자주 거기에 서봤어요. 익숙해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30cm에 서 있는 것 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그 사람은 서 있어요. 이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들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안 해본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100m, 100m의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그 느낌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절벽을 뛰었어요. 뛰었다는 게 뭐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이라고 해서 릴렉스하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저 할 말 없어요. 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절벽에 100m 앞에 서 있는 느낌으로 이 비즈니스를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봉 6천 받기 위해서 아침 9시에 좀 일어나기 싫어서 안 가는 분들도 있나요? 아, 오늘 가기 싫네. 네? 오늘 좀 쉴까? 네, 그래서 오늘 뭐 안 갈 거야, 이씨.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3개월도 못 가요. 잘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죽으나 생각합니다. 감기가 걸리든 몸살이 나든, 그죠? 애가 아파도 애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가요. 그래서 받는 6천이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그 돈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돈은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거든요. 유산화에서 말하는 이 연봉의 6천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자꾸 더 드립니다. 시간을 자꾸 더 드리죠. 똑같은 560이라 하더라도 아침 9시에 출근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유산화에서 연봉 6천을 타는데 내 하부에 얼마의 매출이 나와야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 자, 두 라인으로 갑니다. 두 라인 얼마예요? 내 하부 매출이. 네? 2천만 원. 2천만 원? 계산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5,000포인트가 맥스아웃인 건 아시죠? 네. 5,000포인트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네. 그러면 한 주에 소실적으로 5,000포인트면 대실적 쪽도 5,000포인트가 넘어야죠. 네. 그럼 똑같다고 치면 1,000이에요. 이래야 5,000입니다. 맥스아웃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3BC를 생각하고 있죠? 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BC 하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코드 하나를 가지고 내가 골드를 가려면 8,000이라는 매출이 필요합니다. 코드 하나로.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근데 코드를 3개로 간다면요. 여러분들 3BC는 원래 이런 겁니다. 내가 200포인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코드 하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출발할 때 코드를 하나 더 갖고 싶어요. 2개로 하고 싶어. 그러면 코드 하나로 갈 때 200포인트인데 2개로 가면 400포인트죠. 네, 근데 회사가 그래? 그럼 내가 보너스를 하나 더 줄게. 그래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3BC가 만들어진 트라이앵글로. 자,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진 3BC로 560만 원을 만들면 매출 얼마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딱 반이 필요합니다. 8천의 반. 4천이 필요합니다. 2,500포인트씩 되잖아요. 그죠? 딱 하프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깥을 못 보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비상식이야.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4천 정도의 매출이면 여러분들 56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통장에. 그러면 4천이라는 매출이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 달로 따진 거예요. 지금 한 달. 네. 4천이면 4주면 한 주에 1,000만 원씩 뜨면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계산해 보시면 딱 나와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 칠판이 없는데 칠판 좀 잠깐 올려주실래요? 네, 칠판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골드를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젝트 골드. 멋지다. 그죠? 이젝트 골드. 여러분들 수의 논리를 따지고 보면 자, 쇼너플랜에 관련된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할게요. 내가 A, B를 후원했어요. 둘을 후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또 둘을 후원해요. B라는 사람이 또 둘을 후원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네트워크는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코드를 여러 개 생각하지만 하나만 생각하세요. 코드는 3BC 뭐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BC예요. 자, 그러면 내가 두 분을 후원하고 이 두 분이 두 분씩을 후원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제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2명을 했는데 그 2명을 복제시킴으로써 지금 몇 명이 됐죠? 왜 4명이에요? 6명이 됐죠. 그죠? 네. 자, 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복제시키면요.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4명이 됐어요. 총 6명, 14명이 됐어요. 그럼 총 나로부터 파트너 몇 명이에요? 20명이 된 거예요. 네트워크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골드를 가는데 제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드 하나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2명을 후원해서 이 2명을 후원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복제시킨다. 여러분들 시스템에 들어오고 이런 복제 말고, 네. 자, 좀 정리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후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죠? 뭘 가르치죠? 여러분들 파트너 뭘 가르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정확히 적으세요. 첫 번째, 유산함을 왜 하는지에 대한 Y의 답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Y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네. 그 Y는 누군가에는 절박한 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꼭 이루고 내고야 말아야 되는 절절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부터 찾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3분 안에 표현하라고 해요. 왜?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 3분의 멘트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비유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뭐 낚시해본 분들 많나? 근데 이게 꼭 좀 비유가 좀 약간 야리꾸리한데 우리가 낚시를 하려면 떡밥을 던지죠. 낚시에 낀 떡밥 말고요. 내가 낚시를 던져야 될 곳에 빈 떡밥을 던집니다. 그냥 고기가 거기에 모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낚시에 떡밥을 껴서 그곳에 다시 던져요. 자, 떡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인하는 거죠. 고기를. 자,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멍청이 있다가 갑자기 가서 유산화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이면 뭐지? 이럴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내가 유산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았다. 아니면 뭔가 영감적으로 마음이 울렸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유산화가 도대체 뭐니? 라고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복제시키는 거에 이런 레버리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유산화를 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3분 정도의 콘티를 짜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분 정도의 누군가의 마음을 잠깐 들어갔다 올 수 있는 유산화 Y를 찾아야 돼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진정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뭐 갑자기 한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저는 고아원을 할 겁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웃다가 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꿈은 참 좋은데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저는요 올해 제가 몰드를 가서 저한테 가장 멋진 투피스를 선물할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한테 멋진 양복을 하나 선물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제가 해외에 멀리는 못 나가고 일본에 홋카이도 어디에 가서 정말 한 3박 4일 우리 가족들한테 이 수입적인 부분에 기쁨을 만끽할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빚이 있다면 제가 그 빚을 올해 안에 다 갚으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Y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울림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한테 3분짜리 Y를 쓰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파트너한테 여러분의 Y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Y를 가지고 그 파트너가 본인의 Y를 찾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내가 Y를 얘기하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유산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회사부터 얘기해야죠. 회사도 마찬가지 3분짜리 콘티가 필요합니다. 이 복제를 시키기 위한 파트너를. 유산화를 얘기하려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뭐 1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 그럼 그분들이 그 1시간을 듣고 다 기억한답니까? 안 합니다. 유산화의 정확한 3분짜리 회사를 소개하는 콘티가 필요합니다. 누구한테나 가서 한 3분 정도 쭉 얘기할 수 있는. 그럼 유산화 얘기하면 누가 떠올라요? 마이로렌트 박사의 스토리가 잠깐 나오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 회사의 모티브가 됐던 롤레버트리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잠깐 읽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차별성. 유산화가 어떠한 부분에 차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산화는 책에 써있는 유산화예요. 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없는 사실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이 회사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뭘까? 있잖아요. 그 몇 가지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전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유산화도 그런 회사야? 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3분이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분이면요, A4용지가 3장 이상이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놀래요? 써보세요. 뭐 구구절절한 얘기 다 필요 없고요. 팩트에 있는 정확한 얘기에 이것만큼 꼭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딱 뽑아서 3분짜리 콘텐츠를 짭니다. 회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 뭘 얘기하죠? 제품 얘기하죠. 순서가 있죠. 네. 제품 또한 3분을 넘지 않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헬스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제품을 3분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 정말 뭔 제품이 있는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에브리데이를 펴놓고 읽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에브리데이 펴놓고 왜 관심을 가지니까 읽어주면 돼요. 그분한테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보상 플랜을 3분 만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3분. 그 3분짜리 콘티를 짜라. 그러면 내가 Y를 얘기하고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데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일이 있습니까? 몇 마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말뿐만이 아니고 눈과 네? 내 몸에서 풍기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걸 하나로 묶어서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3분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파트너를 복제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나머지 회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이드 피면 됩니다. 알겠어요? 피면 돼요. 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품 에브리데이 피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벅두벅 읽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잘 몰리고 너도 이제 시작해.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네. 읽어주면 돼요. 그게 뭐랬습니까? 네. 여러분들, 내가 내 파트너한테 그 파트너를 찾아주는 기간이 2달이 넘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우리 사장님을 파트너로 만들면 파트너를 내가 만들어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시켜요. 왜?
적어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사람을 컨택하고 적어도 3분 스피치를 해서 누군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회사까지 들었는지 제품까지 들었는지 보상 플랜까지 들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미팅에 들어갔을 때 에브리데이나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 가이드북을 어느 정도 읽어줬는지 저한테만 보고하면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신규라고 하는 파트너가 저만 찾아요. 왜 찾죠? 본인이 못하니까. 근데 왜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못할 것만 시키니까. 할 걸 시켜야지. 어떻게 전 제품을 하루아침에 그냥 달달달 다 외우냐? 보상 플랜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줄줄줄줄 꿰뚫어서 얘기하냐고? 안 그래요? 회사를 전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지금 첫 번째 유산화와요. 내가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가? 그 정당성에 대한 누군가한테 내가 절대적으로 이래서 유산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꿈을 아주 현실화시킨 꿈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한테는 굉장한 울림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은 적어도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것만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 3분의 1도 안 해도 돼요. 네. 5분의 1만 갖고 해도 돼요. 왜 그걸 다 꼭 해야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유산화가 그래? 그런 회사야? 이것은 길게 얘기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회사를 얘기할 때 경영의 투명성적인 부분 얘기하죠. 유산화라는 회사는 성장이 되어 있는 회사니까. 안 그래요? 그 언급도 필요한 거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예. 나스닥과 뉴욕 증시, NSYS라고 하는 이 뉴욕 증시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뉴욕 증시를 공부해 보시면 잠깐 들어가서 그냥 네이버에 뜬 것만 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훌륭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설명도 잠깐 언급하면 돼요. 왜? 네트워크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특징만 잡으면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죠? 회사를 얘기할 때. 산업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이 사람 갖고 있는 전문성을 표현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딱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3분짜리 콘티를 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만들어진 그 파트너한테 적어도 그 콘티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3분짜리 콘티를 짜서 이걸 가지고 하고 있으니 당신도 이걸 보고 그대로 당신한테 맞춰서 3분짜리 콘티를 짜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그 3분짜리는 한 4~5명 정도한테 얘기하면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 10분 남짓되는 얘기를 절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콘티를 짜면. 이게 복제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적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골드를 가는데 정말 가기 싫은 것인가? 뭔가 여러분들이 복제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의 복제, 세미나 와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규분들이 마인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가는 멘트가 달라져요. 내가 봤을 때 아직 이 사람은 소비자 개념의 파트너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1박 2일 와야 됩니다. 로컬 세미나 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업적인 부분이 재미를 잃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다 빠져도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시스템 중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와야 된다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을 해라. 네. 그게 1박 2일이 됐든 로컬 세미나가 됐든 하나를 그 하나를 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한꺼번에 지금 우리 사장님들 얘기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뭔가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분한테 한꺼번에 다 알려준 거예요, 시스템을. 그러면 내가 이거 하려면 그걸 다 해야 되나? 처음부터 그렇게 마인드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마인드는 본인이 올라가는 것이 누가 강제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네 가지의 3분 쿼트예요. 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도 타이밍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규가 뭘 또 빨리 배워야 되겠어요, 복제를 하는데. 실무입니다, 여러분. 실무. 응? 뭐? 실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파트너를 뒀다. 그것은 적어도 이 실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혼자 하는 겁니다. 네? 뭐가 있죠? 첫 번째? 네? 제품을 주문하는 방법부터 알아야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신규 사업자분들이 제품 주문을 못하는지 아세요? 디스트리뷰터 아니 해저버릇 하는 것도 해저버릇 하는 건데 등록 서류도 한 장 못 써요. 왜 못 쓸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그 사람이 바보야, 천치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 안 돼서. 적어도 등록 서류를 쓰려면 조직도를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조직도를 본다는 게 뭐예요? 001의 좌우가 뭔지, 002의 좌우가 뭔지, 003의 좌우가 뭔지를 몰라요. 이 말은 매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넣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해 가요? 네. 근데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여기다 그냥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2,500포인트 정도 되고요. 이쪽이 한 1,500포인트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왔더니 이쪽이 한 1,500포인트 되고요. 여기가 1,000포인트예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1,000포인트고 여기가 500포인트예요. 이런 지금 구도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마나 500포인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매출 500포인트가 있다. 이 매출을 어떻게 넣을까? 이런 거 파트너들하고 상의해요? 가르쳐요, 여러분들?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네. 자, 500포인트. 이게 내가 한 매출이야. 이번 주에. 이 매출을 내가 이 4개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어디다 집어넣어? 물론 이렇게까지 되면 이미 조직도를 다 볼 수 있겠지. 네. 근데 적어도 이런 개념. 매출은 어떻게 들어가요? 작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자꾸 작은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자, 그러면 큰 실적에서 보면 대실적이고 소실적이고 1500포인트에 소면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여기다 500을 뻥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0이 됐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떨 때는 이걸 나눠서 300포인트와 200포인트로 나눠서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보상 플랜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네. 균형을 잘 맞춤으로써 여러분들이 소득을 빨리 증가시킬 수 있고 나중에 5톤 포인트가 맥스아웃 될 때도 큰 어떤 그 차이를 안 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회사 좋은 시키는 거예요. 네. 대실적이 소실적보다 너무 빨리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실적 쪽에서 한 2만 포인트 떠. 근데 소실적 쪽에서는 한 3천 포인트밖에 안 뜬다고? 그럼 얼마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못 차는 거고. 1,500포인트 맨날 날아가는 거예요. 자, 매출을 넣는 방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해하고 배치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면 서류를 쓰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이게 배치인이고요. 이게 뭐 후원인이고요.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못 쓰지? 내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지만 그 사람은 더 답답하다고. 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 실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품 넣는 거. 서류 작성. 왜 서류 작성? 유사나 큐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서류를 작성할 줄 알아야 유사나 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요. 일주일이면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매출 넣는 방법, 제품 주문하는 거, 주문서 쓰고 넣는 방법. 그 다음에 PC, 프리퍼드 커스터머 넣는 방법. 또 오토식, 소리 넣는 방법. 레그를 볼 줄 알아야 오토식을 넣죠. 그래야 안 그래요? 레그를 볼 줄 알아야 프리퍼드 커스터머도 등록을 하죠. 그리고 유산화에 여러분들이 꼭 파트너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가르쳐야 될 게 이 소리 작성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유산화 Q와 U-Tools입니다. U-Tools. 여러분 랩 갖고 있어요? 몇 사람 갖고 없어. U-Tools 들어봤어요? U-Tools 들어봤어요? 자, U-Tools는 유산화가 제공하는 제품의 가격과 포인트를 합산하는 자동 계산기예요. 그 랩 다운 받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맨날 가격표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 두들면 계속 합산이 돼. 두들면. 이쪽으로 흔들면 10%, 이쪽으로 흔들면 5%. 알아요, 몰라요? 왜 안 알려줘요? 파트너들한테? 지금 들어가 봐요. 이 툴수 없는 사람 빨리. 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스폰서한테 물어보시죠. 요툴스, 그 다음에 유산화 Q,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또 한 가지 보는 방법. 15,000원을 내야 되겠지만 허브입니다. 이 세 가지 사이트는 처음부터 볼 수 있게끔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유툴스가 뭔지. 뭐 유산화 Q를 또 가입해. 본인 핸드폰이 아니래. 본인 핸드폰은 또 유산화 Q가 등록이 안 돼요. 이 복잡한 상황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 추진력이 안 생겨요. 내가 이번 주에 100포인트를 해가지고 이 매출을 어디다 넣으면 내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신나게 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100포인트를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사람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 유산화 Q도 다 다운받으셔야 돼요. 허브 다 등록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에 15,000원 하는 거 아까워서 안 해. 그게 뭡니까? 15,000원 커피 한 3잔 안 사 먹으면 돼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적인 툴을 가리키고 그분한테 매출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가리키면 이분은 목표와 계획을 세울 줄 알아요. 왜?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걸 놓치고 가고 있어요. 그냥 목표를 세워주는데 그 목표가 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죠. 그분 입장에서는. 나도 답답해하고 나 쳐다보시는 분이 많아요. 나도 답답해. 스폰서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이 신무 파트는 적어도 한 달 안에 마스터 시켜야 돼요. 그래야 본인 일이 줄어요. 근데 파트너 하나 나왔다고 신난다고 사람 막 자꾸 붙인다고 죽으라고 항상 쫓아다니기만 하고요. 뭐 매출 좀 갖고 오면 그거 물건 뽑아주냐고 정신없고. 이 스폰서 절대 좋은 스폰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파트너를 빨리 복제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시켜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은 성공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지금 복제시키는 거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네. 매출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조직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직들을 볼 줄 알면 매출 넣는 자리가 보여요. 그죠? 네. 그게 이해가 돼야 소리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출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뛰어서. 누군가가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야 목표를 세워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적어도 3분 콘티를 관련된 유산화 Y, 내가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지,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보상 플랜에 대한 3분의 콘티를 짜게끔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짜가져 있다면 그분한테 바로 시켜서 내가 체크하면 됩니다. 아셔요? 체크하면 돼요. 그분이 지금 막 일을 시작한 분이에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그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가르쳐주는 것도 한꺼번에 다 모든 걸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고 요것만큼은 꼭 외워라. 이게 3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전 제품을 다 그냥 펼쳐놓고 뭐 고혈압 찾고 당뇨 찾고 이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빌더방이라고 하는 1,700명 들어가 있는 2,00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 방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병을 물어봐. 거기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럼 또 엄청나게 처방을 와요. 거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이번 리더스클럽 회의에서 이 빌더방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자꾸 병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 건강식품을 환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가다가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그 환자는 처방전 갖다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먹으랍니다. 이렇게 먹으면 뭐 좋아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이 레이스트랜드 박사가 얘기하고 있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제품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환자적인 개념에 카운셀링적인 개념으로 이 사업을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얘기였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제일 생생한 사람한테 이 제품 먹게 해야 되는 거죠. 제일 건강한 사람한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비즈니스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 비즈니스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비즈니스 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뭐 당뇨 걸려서 고혈압이 맨날 뭐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파트너가 있잖아요. 만약에 당뇨 때문에 이 제품을 먹고 뭐 좀 개선이 돼서 좋아졌다고 칩시다. 이분 맨날 환자만 데리고 와요. 정상인을 데리고 오질 않아. 그러니 얼마나 일이 힘들어요. 왜 그래요? 환자들은 귀가 얇고요. 뭐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전화. 뭐가 딱 터졌다. 뭐 이게 갑자기 속 왜 붕붕거려요? 뭐 어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어째요? 저째요? 우리가 무슨 정말 가만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처방전을 제가 저희 지금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처방전 못 씁니다. 근데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있는 사람들 유산화 못 줘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처방전 펴놓고 이렇다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가 이게 레지스턴스 박사의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지스턴스 박사를 파는 거죠. 그렇게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얘기, 지금 실무와 3분 콘티를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게 적어도 한 달 안에 끝나야 될 일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을 이런 일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 매출 어디다 넣어야 돼요? 서류 써주세요. 그리고 누구 좀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한 사람은 떡분이 제 앞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온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 황당한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 커피 한 잔 먹고 그리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 네? 그 온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죠? 무시하기 황당하죠. 이런 일을 만드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3분 콘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품을 설명해달라, 회사를 설명해달라,
이런 요구가 왔을 때, 보상편을 설명해달라 요구가 왔을 때 비즈니스 가이드북과 에브리데이만 제대로 읽어줘도 70% 이상의 커버가 다 됩니다. 알아요? 근데 그분한테 100%를 얘기한다고 그분이 100%를 이해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7, 80%. 이해 가셔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감을 찾도록 만드는 게 내가 파트너를 빨리 복제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걸 가져야 돼요. 생각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하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걸 한 달 내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만났는데 노를 들었겠죠? 네. 그리고 어렵대요. 일이. 한 달 내내 고민하다가 한 명 만났는데. 왜 그러겠어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멈칫 고민하다가 한번 용기 냈는데 컵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몇 가지만 정리해서 그분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 수가 있으면 툭 아직 결정난 거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서 한 번에 리크루팅을 합니까? 적어도 4-5번 해야죠. 그 만나는 스토리를 그분이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Y만 얘기해야지. 회사 궁금하면 회사까지만 얘기해야지.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내놓고 펴서 읽어주면 돼. 뭐가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분은 2-3개월 안에 저희 회사와 제품과 보상권을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입을 터주는 거. 이게 3분 콘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유선화, Y 유선화라고 그러죠? 회사, 제품, 보상품. 그 다음 실무. 이 실무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몇 가지 안 되죠? 유산화 큐, 허브, 그 다음에 요 툴스, 네. 그 다음에 소리 작성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매출을 어디다 넣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매출을 어디다 넣는지. 그리고 서류는 본인이 작성을 해오라고 합니다. 서류를. 신규 가입 서류를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각과가 아니에요. 본인이 써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배치인하고 후원이만, 배치인만 연필로 써와라. 본인이 후원하면 후원은 본인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네. 배치인만 연필로 써. 나머지는 다 쓰면 돼요. 네. 배치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잘못 쓸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실무 마무리하면 이 파트너들은 이 복제를 일으키는데 상당 부분 동력을 받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2명에서 여기에 4명이 만들어지면 6명이죠. 이 6명이 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 8명이 나와서 14명이 됐어요. 내 파트너가. 14명, 18명이 됐나요? 네. 2, 6, 8, 16, 16명이 16명. 네. 맞죠? 둘, 넷, 8, 그죠? 네, 16명. 적어도 16명이 이렇게 복제를 시키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네? 2달씩 폭만 적어봐요. 2달씩만. 6개월. 근데 이것을 2달이 아니라 넉 달로 잡으면 1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그 파트너 밑에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파트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제는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나. 내가 이 A라는 파트너를 만들었으면 이 파트너가 1이라는 파트너를 만들게끔 하고 이 1이라는 파트너가 다시 소문자 A라는 파트너를 만들 3단계까지 내려가. 이 복제 과정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내가 2분만 복제하면 될 것 같죠?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2분을 가르쳐요. 그죠? 그리고 2분 밑에 2분을 찾아주고 2분한테 2분을 가르치는 방법을 일러줘야 돼요. 잘 들어봐요. 자,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 내려가요. 제 말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내가 이번 한 분 후원했다고 땡이 아니라고. 2분 밑에 파트너를 찾고 2분 밑에 파트너까지 나오는 이 과정의 복제를 다 가르쳐 놔야지만이 이게 내려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2분은 1번 A 밑에 또 B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3단계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여러분들? 네. 또 이 1번은 이 B 밑에 또 누군가까지 3단계가 내려가야 돼. 이래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죠? 네.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별것도 아닌 이 부분을 여기서 끝내고 맙니다. 근데 이게 내려갈 것 같아도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요? 이 사람이 나와도 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요. 이해 가시죠? 복제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네. 그랬을 때 적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2달, 석 달, 넉 달에 라인이 사람이 나와서 착착 복제가 돼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밑에서 안 나와요, 이게.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수의 논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명을 내가 후원하면 이 2명이 한 명씩도 2명씩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몇 명이에요? 4명. 이 4명이 2명씩 하면 8명. 8명이 2명씩 하면 16명. 전부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네. 3으로 갑니다. 3명을 후원해요. 3명이 3명을 후원하면 9명이죠. 또 이 9명이 3명을 후원하면 27명. 27명이 또 3명을 후원하네요. 네? 81명. 81명. 전부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네? 120명. 몇 배 차이 나요? 근데 후원의 숫자가 한 명만 더 늘어난 거잖아요. 복제도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만 더 늘려볼까요? 4명으로. 내가 후원했어, 4명을. 왜? 우리 구조가 4명을 후원해야 되는 구조니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지금 4단계를 내린 거예요. 자, 4명이 4명을 찾으면 16명. 16명이 4명을 찾으면 62명. 64명. 64명이 4명을 찾으면 28명. 256명. 전부 다 합치면 잘 보세요. 전부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340명?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인데 후원을? 한 명만 더 늘렸을 뿐인데? 여러분들, 네트워크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비밀이. 이것은 뭐가 전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제가 전제라는 사실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안 되면 네트워크에 절대 성공 못 해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성공 못 한다고.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지 한 명만 더 내가 후원해서 그 사람을 3명 단위로 복제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4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능이 2 곱하기 2는 몇이 돼야 돼요? 2 곱하기 2는 4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2 곱하기 2는 6이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2명을 했어요. 그 2명이 또 2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다 합치면 6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네트워크는 그것 때문에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품을 셀링하는 게 아니고 쉐어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셀링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건 직접 판매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방문 판매. 네? 방문 판매는 셀링이에요. 그러나 저희 유산화 같은 이런 회사는 제품을 셀링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거 하자고 지금 저희들은 이 유산화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셀링이 아니에요. 뭐예요? 본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필요한 제품만 전달하여도 네? 그 정도만 전달하여도 적어도 10여 명 이상의 실질적인 소비자를 찾고도 남아요. 그것이 꼭 비단 헬스백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 해도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숫자를 보고 얘기하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곱하기 10명씩만 들어가도 3,000명이 넘어요. 소비자가. 여기에 10명씩만 들어가도 몇 명이 되는 거죠?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분들이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먹고 써주는 것만 해도 5만원만 써도 5, 35, 1,5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네트워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를 자꾸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누군가한테 환자적인 처방을 놔줘야 되고 자꾸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이 논리로 가게 되면 일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나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러면 그분이 현재 갖고 있는 마인드 수준에 맞춰서 그분한테 일을 줘야 돼요. 내가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지. 적어도. 그것만 해도 일의 70%가 다 없어져요. 적당히 한 일이. 제가 요즘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막 사람을 로컬하는 월요일날 막 모시고 와요. 미팅을 해줬죠. 여기 사람들이 막 나와요. 네. 갑자기 한 7, 8명이 확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어때요? 본인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왜 그분들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분한테 배우라 이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배우지 않고 이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분 바보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7명 나온 분들을 제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배워서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야 이분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 급해가지고 이분들을 손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분은 안 배워요. 안 하면 자꾸 사람만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이 거꾸로 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는 순서에 입각해서 꼭 해야 돼요. 이 복제. 그래야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내가 이거 조금 이 사람이 죽는 소리 한다고 이거 가르치다가요. 이 사람들 가르치다가 요거 안 일어나면 요 정도에서 끝나버립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주면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소리 한 장을 못 쓰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분을 움직이고 있는 스폰서가 잘못돼요. 절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소리 한 장을 못 써서 1년 동안 소리를 못 썼겠어요? 안 가르치는. 그러니 그 밑에서 라인 나오면 뭐해요? 네? 자, 저는 이런 2명을 찾기 위해서 10명을 만날 수도 있고 15명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자라고 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적어도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적어도 그 기간 안에 그걸 해냈을 때 그분은 복제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스템에 물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파트너가 나오면 시스템에 물리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나오면? 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골라라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골라라 이게. 왜? 너가 골랐는데 왜 안 나와? 나 이 말이라도 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이라도 와라. 1박 2일 뭐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콜로칼이라도 와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적을 하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택을 하면 본인의 책임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와인 3분 콘티를 짤 때 막 적어버려요. 그 선택을 시키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잡는다는 말이 핑계 댈 거리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핑계 댈 거리를 주지 않아. 유산화 와인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 파트너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온 상태에서 딱 2달을 가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하냐 못하느냐 모든 게 결정이다. 모든 게 결정이다. 그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정말 2달 걸릴 일이 6달, 12달 걸려요. 그 타이밍이 골든 타이밍이에요. 정말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들 PPS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다음에 하고 뭐 저는 고용을 안 합니다. PPS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뭐 또 이 얘기도 나중에 합시다.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네? 뭐 우리 김명수 사장님이 얘기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케빈 왔을 때 한 얘기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우리 저기 그 KIDC 미팅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PPS를 네. 등록을 하면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점에서. 네, 근데 케빈 사장이 물어봤어요. 네. 뭔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냐면 PPS를 내가 등록하고 1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대박! 뭔가 변할 조짐이 살짝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프리퍼드 커스터머 매출을 PPS 매출을 안 잡아줍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저는 사업을 휴지에 뜨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PPS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자 완비 시상 4명. 거기에 매출의 합. 이게 4명이다, 5명이다, 6명이다. 합이 1600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것도 그들의 직접 매출에, 자기 매출로만. 개인 매출로만. 이게 옵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명단을 작성하고 사업자 4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희박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동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박하다는 건 뭐냐면 보통 2분은 찾는데 4명까지는 힘들어요. 네, 배워가면서 이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렇다. 2달 동안, 8주 동안.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겁니다.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PPS 매출로 잡아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자는 못 찾아도 뭘 찾아? 소비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레시피 하나가 됐던, 샴푸 하나가 됐던, 뭐가 됐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널리 알리는 것이 2달의 과정이거든. 다른 보상 플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완빗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 완빗도 이제 양이 안 차서 3빗으로 400포인트로 4명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 2달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고민을 했겠죠. 네. 고민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회사 회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등록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PPS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 가면 나와. 되게 좋아하시네. 저는 PC, 프리퍼드 커스터머의 매출이 PPS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가 BC 밑으로 못 들어가죠.
자, 여기 핏이 걸리죠? 이렇게? 네. 네. 이건 다 핏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핏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PC를 여기다만 걸었잖아요. 내 리엔트리가 있는 이 뭐 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4번이 있으면 여기에 양쪽 좌우에 집어넣잖아요. 네. PC를. 네. 근데 이게 만약에 BC처럼 라인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네? 왠지 알아요? 만약에 이것도 옵션 중에 하나니까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모멘텀이 와 있어요. 만약에 이 PC는 소비자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PC를 여기까지는 레그상에 못 넣었어요. 근데 레그상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죽어도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PC를 걸어요. 지금 사업을 안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일을 합니다. 항상 이 사람이 또 일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라인이 섰다. 우리 사람을 만났어요. 다시 가서. 너 일해 이제 한성 라인 섰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서 바로 BC로 갑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것도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또 이거 또 여러분들 아직 결정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가슴 두근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다 골드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 컨벤션 이번 8월달, 4월달 컨벤션 미국 8월달 컨벤션에 아마 결정 날 거예요. 그 상품이. 근데 이 부분과 PC가 레그상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내가 PPS를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1년 안에 원할 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옵션은 내가 볼 적에는 유산화의 천지개벽이 됩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이 지금 갖고 있는 파워풀한 부분이 따따블로 올라가요. 일을 하기가. 여기까지는 진입을 시키려도 이러면 PPS 때문에 어떤 부분을 못했고요. 이런 소비자가 나오면 레그상에 진입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이너리에 대한 포인트를 잡지 못했어요. 바이너리는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에 이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적어도 회장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결론 난 건 없지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쉬워져요. 알겠어요? 네.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지고 있어요. 만약에 보상 플랜이 이 두 가지를 저희들한테 다 옵션으로 준다고 하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PC는 여기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 이분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 라인에 가서 BC로 등록해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PC니까. PC는 원래 뭐예요? 네, 소비자예요. 네, 그래서 BC로 바꿀 때 네,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일하면 돼요. 레그상에 넣는데 이 레그상에 있어서도 움직임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PC에 있을 때 BC로 내려오면 아무데나 내려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뭐라고요? 네, 얘기해보세요. 네. 네. 아, 그것은 제약이 걸리겠죠. B씨는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라인을 움직이려면 사규는 어떻게 돼 있어요? 6개월을 쉬어야 해요. 네. 근데 저희 그룹에서는 6개월 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업라인 5명한테 다 사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룹 안에서. 만약에 그걸 자유롭게 해주면 어때요? 스폰서가 맨날 싸우다가 마음에 들어 다 끊어가지고 딴 데 간다고. 가려면 혼자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남겨놓은 라인을 가지고 떠나려면
다 놔두고 당신 혼자 싱글로만 움직인다면 사인해주지 스폰서들이. 그러나 여기를 다 뜯어간다면 어떤 스폰서가 사인해주겠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BC가 PC로 갔다가 다시 뭐 BC로 가고 이런 장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건 되지는 않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잠깐 드렸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제가 얘기 드린 본질적인 문제의 복제와 여러분들이 신규를 어떻게 복제시켜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안에서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8월달 컨벤션 때 보상 플랜에 변화되는 부분이 발표가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분명 말씀드리지만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우와! 할 정도로 보상 플랜에서 저희들이 그 힘들었던 부분들에 관련된 그 벽을 아마 허물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시라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골드 가야 되는 이유예요. 네. 알겠죠? 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그젝트 골드를 못 간다, 안 간다? 좀 더 크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그젝트 골드를 못 간다, 안 간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만들어지면 그 파트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근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단 가장 중요한 why 유산화, 내가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3분 콘티로 짜서 그 콘티대로 본인이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방법은 이렇습니다. 콘티를 짜고 그걸 읽어요. 그리고 녹음합니다. 핸드폰으로. 그 녹음한 걸 또 듣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칩니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읽어요. 또 들어봅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본인의 Y가 자꾸 생겨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산화 Y의 3분 콘티짜리 유산화 Y는 2, 3, 4, 5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 관련된 그 3분 콘티를 짜면서 회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적어도 3가지 이상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3분 안에 설명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군이 어떤 건지.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이거 3초 걸렸어요. 그죠? 네. 3초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 안에서 제품이 얼마만큼 대중성이 있고, 차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플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 제가 한번 지금 얘기 드려볼게요. 보상 플랜을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사재기. 바로 그 부분이면 그분한테 물어보죠. 유산화는 20만 원만 하시면 560만 원 벌을 수 있습니다. 이 말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20만 원을 먹고 쓴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접근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어떤 분들 20만 원 얘기하면 또 20만 원 가니까 40만 원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얘기해주고 40만 원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려요. 40만 원을 먹고 쓴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자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업자는 40만 원 갖고 택도 없어요, 제품이. 근데 그걸 알 때까지는 어쩌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40만 원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20만 원 본인이 먹고 쓰고 20만 원 PC로 개인 매출로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래야 빨리 움직입니다. 뭐예요? 프리쿼드 커스터머로 개인 매출로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만 원 유지가 돼요. 몰라요? 이 행위를 왜 시키는지 아세요? 왜요? 프리쿼드 커스터머를 통해서 개인 유지도 하고 소비자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40만 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제가 이거를 좀 이쁘게, 유산화는 합리적인 개인 유지를 합니다. 다른 회사처럼 물건을 많이 매달 유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합리적인 개인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자녀 실적의 2월입니다. 자녀 실적의 2월. 자녀 실적의 2월을 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팍 꽂히는 말이 있어요. 깊이. 매출의 깊이에 제한을 안 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당신을 후원하고 당신이 또 누군가를 후원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후원하고 또 후원하고 또 후원하고 또 후원하고 해도 이분들이 다 먹고 쓰는 게 제한 없이 나한테 매출로 다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걸 깊이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멘트만 가지고도 뭔가 좀 뭐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멘트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주정산 주지급을 좀 달콤한 얘기를 해야 관심을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보상 플랜은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네.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려면 보상 플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리엔트리에 대해서 액센트 팍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 회사는 스폰서가 파트너 밑으로 내려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틀리지 않죠? 네. 스폰서가 파트너 밑에 내려가서 일하는 구조. 이거를 리엔트리라고 합니다. 그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야, 몇 가지. 그 리엔트리가요, 한 쿠드에 2개씩 나오고요. 뭐 그 리엔트리가요, 뭐 팀워크가 어떻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네. 그냥 스폰서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 몇 가지만 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궁금해하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푸는 거 하고 뭐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 풀어봐 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이 개념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상 플랜도 3분 정도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로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후원수당을 그냥 소실적인 20%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후원수당을 20% 줍니다. 소실적으로. 뒤에 조그맣게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은요 정말 스킬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해. 근데 저는 거짓말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후원수당을 20% 줍니다. 소실적으로. 궁금하잖아. 어떻게 20%를 준다고? 풀어봐. 여러분들 유산화처럼 후원수당 계산하는 게 쉬운 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없습니다. 어떤 회사도 후원수당 계산하는 게 유산화처럼 쉬운 회사가 없어요. 모든 코드에 소실적인 하면 20%예요. 그게 따가야. 안 그래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후원수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 후원수당 계산하는 게. 이런 멘트들을 어떻게 던지느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은 뭘 잘한다? 궁금증 유발을 잘한다. 근데 거짓말을 해서 궁금증 유발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있는 얘기를 해서.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한꺼번에 다 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다 줘도 못 먹어요.
먹을 만큼 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먹고 남길 만큼 줄 필요도 없고 항상 부족한 만큼만 줘요. 알겠어요? 정부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 플랜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매칭 보너스를 어떻게 표현해요? 당신이 후원하면 후원한 사람들이 10명이든 5명이든 20명이든 그분들이 받는 인컴에 대해서 15%를 줍니다. 거짓말 했어요? 네. 자세히 들어보면 나도 PPPS를 하고 그 사람도 PPPS를 했을 때지. 네? 그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해. 왜? 거짓말은 아니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왜 웃어요?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랬을 때 15%, 이랬을 때 10%, 이랬을 때 5%, 또 거꾸로 내려가서 이랬을 때 네가 또 5%, 10%, 너 그만해, 듣기 싫어, 이래요. 알아요? 그냥 하나만 얘기해요. 뭐 PPPS가 뭐다 이런 얘기는 일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매칭 보너스, 당신이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3명을 하든 몇 프로를 준다? 그분이 받는 인컴에 대해서 15%를 준다. 아직 끝까지 설명을 안 했지. 그죠?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15% 주는 게 있거든. 이럴 때 15%, 이럴 때 10%는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발 힘 빼는 일을 하지 마시라. 지금 뭔가 그 사람이 확 이게 궁금하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상품 콘티에 숨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유사나 Y가 정확하신 분들은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도. 그 3분을 잠깐 얘기해도 임팩트가 팍 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 골드 안 가세요? 골드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제 과정도 설명드렸죠? 제가 지금 오늘 얘기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 파트너들한테. 3분 코디 짜주고 내가 짜고 내가 그거 준비해서 파트너들은 3분 코디 만들고 그분들이 누군가 만나서 스탠딩 상태에 10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쭉 얘기하고 내일 또 만나? 가서 상관없어요. 네.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앉혀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 4분이 됐든 5분이 됐든 6분이 됐든 7분이 됐든 서서 툭 던졌는데 관심을 가져요. 내일 만나요. 내일을 준비해서 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과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거 꼭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와인산화. 제가 왜 유산화를 하는지 아세요? 그 3분의 멘트가 그 사람이 나를 찾게 만드는 멘트여야 돼요. 그런 느낌이 가야 돼요. 사람들은 바빠요. 안 그래요? 네, 내 얘기를 2시간, 3시간 들을 사람들은 다 안 바쁜 사람들이에요. 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바쁜 사람들이 일해요. 바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산화를 해야 되지, 맞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잠깐의 멘트, 그죠? 유산화도 3분이면 충분해. 회사 설명하는 거. 제품 설명하는 건 3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파트너들. 그리고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고 읽어줘. 보고 읽어줘. 그러면 일은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실무. 꼭 가르쳐야 될 실무. SNS에 관련된 그 3가지. 그죠? 네, 온라인에 관련된 거. 나머지 소리 쓰는 방법.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빨리 가르친다고요? 조직도를 보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매출 넣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리를 빨리 써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가르치는데 진짜 한 달 안 걸려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홈미팅 가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홈미팅 가면 자기소개 하잖아요. 그리고 와인 유산화를 또 시켜요. 홈미팅 가면. 저는 유산화를 이래서 합니다. 그 멘트를 홈미팅에서 맨날 하게끔 시켜요. 그냥 파트너 앉혀놓고 맨날 스타디 하지 말고 파트너들을 스타로 만들어. 나와서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짧게.
그게 그분들이 빨리 열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분을 후원했다면 바로 3개월 안에, 적어도 늦어도 4개월 안에 그분 밑에 파트너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 복제가 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적어도 여러분들 2017년도 안에 골드라고 하는 직관은 가고도 납니다. 가고도 납니다. 그 매출이 불과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천만 원을 만드는데 10만 원씩 먹고 쓰는 사람이 몇 명 모이면 돼요? 10만 원씩 먹는 사람 몇 명 모이면 되죠? 네? 400명. 네. 그럼 4천만 원이에요. 그 400명을 적어도 내가 내 파트너라고 하는 20명으로 내 파트너를 복제시켰을 때 그분들이 몇 명씩 줄 찾으면 돼요. 20명씩이에요. 내 파트너 20명 찾으면 그 파트너들이 20명의 소비자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4천만 원 매출이 나옵니다. 그것도 누가 팔아 제끼는 매출이 아니라 다 실소비자들이 먹고 쓰는 매출입니다. 그죠? 그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복제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히 하셔야죠. 여기에. 네. 물건 들고 다니면서 언제 이거 팔고 뭐 당력 어쩌니 고혈압이 어쩌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비전이라는 건 이게 비전인 겁니다. 아까 제가 둘을 복제시켰을 때, 셋을 복제시켰을 때, 넷을 복제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설명드렸어요. 욕심을 내려면 그 복제의 숫자 욕심을 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를 잡으세요. 12월 달까지 골드 가는 사람 못 갑니다.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네. 죽어도 못 가면 그냥 골드라도 가. 아시겠어요? 네. 충분히 이그젝트 골드 갑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파트너를 복제시키는데 욕심을 좀 부려봐요. 정말 욕심 부려야 될 거는 한 명의 파트너를 제대로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파트너가 제대로 성장해요. 알겠어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 골드를 못 가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이다. 몰라서 못 가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마지막 기대 할 테니까. 암만 좋은 도구를 줘도 그 도구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유산화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말 멋지게 변할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그 변화하는 부분이 그 네이버엔터 사장에서 케빈 코스터 사장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지금 이렇게 슬슬 바뀌려고 막 보여요. 근데 그게 내 가슴을 막 울렁거리게 만들어요. 저는 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의 파트너의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장은요 명분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알아요? 네. 지금 유산화를 견인치 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제 파트너 박정자기도 아시죠? 네. 저번 주에 식스타 마무리했어요. 캐나다만 갔다 오면 한 직급이 올라가. 한 달 가 있었거든. 그래서 난 캐나다에 일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다 전화로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복제된 파트너들이 제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야죠. 올해 연말까지 A스타까지 간답니다. A스타까지. 네? 나도 미치겠어요. 이제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큰일 났어. 너무 멀리 도망가.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과 여러분이 뭐 다릅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맥을 잡고 제대로 일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풀려면 운동을 또 알았습니다. 그분도 여러분들처럼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자신감? 여러분들 골드 우리 안에 다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가시면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